야, 이거 스포도 해도 되나? 어떻게 할까요, 피디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이런 뭐 해독제는 나만의 전설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 이제 나온다. 자, 그래서 이 산티아고라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들도 같이 얘기 나오거든. 양들과 교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대목도 같이 소개를 할게. 이거를 읽다 보면 조카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내가 왜 여기에 감정이입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25페이지. 새벽의 어슴푸레한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산티아고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갔다. 양들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전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걸 테고.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물과 먹이뿐이었다. 자신들의 양치기가 안달루시아의 맛있는 목초지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양들은 언제까지나 그의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매일매일이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사이 긴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도, 짧은 생애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어보지 못하는 것도,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인간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양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양들은 물과 먹이만 있으면 즐거워했고 물과 먹이는 지천에 널려 있었다. 착하게도 양들은 그 대가로 양털을 제공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고기까지 내주었다.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을 차례로 죽여버린다 해도 양들은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알아차릴 거야. 그건 다 내게만 의지해서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문득 산티아고는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양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왠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삼촌은 그래서 초반에 이 구조에 대해서,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조카들이 무기력증을 느낀다거나 질투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오만한 감정을 느낀다는 게 조카들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야. 삼촌은 우리 사회를 볼 때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닭들을 진짜 비좁은 닭장 안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에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애들만 요만큼의 모이를 걔네들한테만 주는 닭장 같은 모습을 상상하게 돼. 그럼 막 엄청 갇혀있는 거야, 닭들이. 근데 엄청 똑똑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갇혀있는 게 내가 왜 갇혀있는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여기에서 근데 모이를 주는데 여기에서 주인 말 잘 듣는 순서로 모이를 주고 뭘 어떻게 알을 더 잘 많이 낳는 순서로 모이를 주고 뭐 아무튼 그래. 아니면 모이를 안 주면 막 때리고 막 어두운 것에다 해주고 바닥에 이것도 치워주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 막 화가 나가지고 아씨 더럽게 치사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 옆에 있는 닭 푸득푸득 하고 올라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옆에 있는 닭이 알을 좀 더 많이 낳는다 싶으면 옆에 가가지고 그 알도 좀 내가 훔쳐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 똑똑한 닭들이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공허한 마음에 시달리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그렇게 한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알 낳는 것도 포기. 그리고 열심히 뭐 하는 것도 포기. 그냥 놔버리는 거지. 질투하는 감정까지 있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 닭장 속에서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구나 하면은 알도 안 낳고 놔버려. 그런 모습 좀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 사회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든?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이렇게 질투심이 많고 나는 뭐 되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책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 물론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비좁은 닭장처럼 해서 가둬진 상태에서 똑같은 걸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닭들한테서 되게 평화로운 마음이 나오게 한다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닭한테 되게 진정하게 연대의식을 느끼고 얘가 아플 때 돌봐주고 얘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가능할까?
삼촌은 그건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삼촌 경험상 그건 되게 어려웠어.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삼촌은 이 알케미스트라는 책에서 힌트를 찾았는데, 삼촌의 인생에서도 그랬고, 뭐냐면 삼촌이 좀 전에 번역을 좀 더 잘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퍼스널 레전드야. 퍼스널 레전드. 나만의 전설. 나만의 전설을 찾아서 가는 여정을 떠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이런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그 나만의 전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안 하게 되고 그 가는 과정 자체가 그냥 되게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보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삼촌은 우리가 느끼는, 조카들이 느끼는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이런 뭐 해독제는 나만의 전설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 각자가 그 길을 가면 질투할 일이 별로 없어. 삼촌 주변에 엄청나게 돈 많은 친구들도 있어. 그냥 막 진짜 삼촌이 도대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막 몇천억이래 재산. 부러울 수도 있잖아. 근데 부럽지가 않아.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건 왜 그럴까? 삼촌 감히 얘기하건데 여기 이 The Alchemist에서 말하는 퍼스널 레전드를 찾아서 그 길을 간 지가 한 15년이 넘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삼촌은 알츠하이머 진단받고 그때 결정했었던 3에서 5년 정도 내가 이 인생이 남았을 때 무엇을 할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까? 아니면 딴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 테스트가 있었잖아. 삼촌은 3년에서 5년 그런 시한부 인생이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거라는 걸 100% 확신해. 그래서 질투가 안 나는 것 같아, 별로. 질투 많은 사람이야, 삼촌.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나만의 전설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 아까 전에 산티아고가 자기만의 전설, 나만의 전설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나와. 27페이지. 산티아고에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었다. 바로 여행이었다.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녔다. 그의 부모는 그가 신부가 되어 단지 먹을 것과 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벗어나 보잘것없는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길 바랐다. 그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다. 그것은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얘야,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단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찾아서 오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들은 성을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해. 머리가 금발이거나 피부가 같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초원과 우리 마을 여자들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저는 바로 그들의 땅과 그곳의 여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남아 살진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중에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저는 양치기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3개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들에서 주운 거란다. 네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할 생각이었지. 이것으로 양들을 사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돌아다녀 우리의 성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배울 때까지 말이다.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주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 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 시작이 멋지지 않아? 이 책 두꺼운 책이 아니거든? 근데 너무 압축해서 저자가 아름답게 글을 썼어. 35페이지. 양치기는 언제나 늑대와 가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위험이 양치기라는 직업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 뭐 하면은 되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되게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살길 바라거든. 그게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그런 삶이 얼마나 재밌고 보람이 있을까? 삼촌이 아는 분 중에 강남에서 맞춤 정장하는 분이 계셨거든. 근데 그 집에 단골 손님 중에 강남에 엄청 고층 빌딩 여러 개 갖고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세 달에 한 번씩 진짜 비싼 정장을 맞추러 와.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그 아저씨는 하는 일이 그냥 맨날 놀고, 그 건물에 그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한테 돈 수금하는 거, 돈 수금이 안 되면 수금하러 가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야. 아빠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이렇게 해서 뭐 세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 네가 사업하려고 하다가 말아먹는 거 그게 최악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차 사. 좋은 시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되게 무기력해. 그냥 행복하지가 않아. 이 구절에 있는 삼촌 그 아저씨 생각이 나더라고. 집시한테 가서 반복된 꿈에 대해서 해몽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그 여행을 나가야 되나 고민했어. 이 친구가 있는 데는 스페인이라는 곳이고, 스페인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면은 거기에 이집트가 있잖아. 그쪽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건넌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 또 읽어볼게. 42페이지. 여기에서는 살렘의 왕이라는 노인을 만났는데, 정말 이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집시가 말한 대로 양들을 다 팔아버리고 내가 배를 타고 이집트의 피라밋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대목에서 이 사람이 후연듯 나타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자기 몫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를 치고 있다네.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라뇨? 산티아고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 존재에게 주어진 어떤 정해진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결국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말이야. 터무니없는 소리지.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나만의 전설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시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노인의 이야기는 젊은 양치기에게 그리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무언지 알고 싶었다. 가게 주인의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놀라워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나만의 전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 아네. 자, 또 계속 읽어볼게. 이것도 되게 멋진 대목이야. 그래서 산티아고가 고민을 하면서 산 위에서 이 광장을 내려다보는 거야.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 막 움직이고 있는. 한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광장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티아고하고 그 살렘의 왕 노인이지. 다시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양을 치나?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노인은 광장 한 구석 빨간 소수레를 끌고 다니는 팝콘 장수를 가리켰다. 저 사람도 어릴 때 떠돌아다니기를 소망했지. 하지만 팝콘 손수레를 하나 사서 몇 년 동안은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야. 좀 더 나이가 들면 한 달 정도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겠지. 어리석게도 사람에게는 꿈꾸는 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차라리 양치기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야 했어요. 산티아고가 소리 높여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 사람도 그 생각을 했었다네. 하지만 팝콘 장수가 양치기보다는 남복이 근사하다고 생각한 거지. 양치기들은 별을 보며 자야 하지만 팝콘 장수는 자기 집 지붕 아래 잠들 수 있잖아. 또 사람들도 딸을 양치기보다는 팝콘 장수와 결혼시키려 하지. 여기서 찔리는 조카. 나와봐. 삼촌 이런 사람들 많이 봤다. 삼촌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내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야, 너 왜 변호사 됐어? 물어보면 그런 거야. 나 뭐 아빠 엄마는 세탁소하고 뭐 하는데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맨날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그럼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대. 좋은 대학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또 공부해서 로스쿨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찌어찌 또 로스쿨에서 공부 잘해서 뉴욕에 있는 변호사 로펌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너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예쁜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러려고 지금 자기 뉴욕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수컷들은 다 똑같아. 조카들 수컷 조카들 명심해야 돼. 뭘 원해서 엄청 한다고 하지 본능이 너희들을 지배해서 몰아가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나오는 장면도 그래. 여기 삼촌은 되게 뼈 때리는 말 있는데 저 사람들도 그 생각을 했었다네. 하지만 팝콘 장수가 양치기보다는 남복이 근사하다고 생각한 거지. 조카들 생각하기에 저게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니까 하는 거 없어? 그런 생각에 지게 되면 나만의 전설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 삼촌이 변호사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어디 일반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장인 생활하는 게 되게 괴로웠던 것처럼 남보기에 더 그럴싸한 거를 계속 쫓아 보면은 자신만의 나만의 전설을 만들기 어렵다. 자, 그래서 쭉 갈게. 여기 또 나와. 58페이지. 나온다.